자, 이제 그 다음 부분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강의가 시작되는 그 앞부분쯤에 보기 메뉴에 관련돼 있는 걸 했어요. 첫 시간이죠. 자, 보기 메뉴를 눌러 보시면 표시 숨기기 조판 부호라는 거, 단축키는 컨트롤 G, C예요. 이거를 눌러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책갈피 그리고 머릿말 양쪽 이렇게 표시가 보여요. 빨간색으로. 그리고 그림이 들어간 부분, 꼭 그림이 들어간 위치의 그림이라고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해당하는 문서에 그림을 넣어주면 그림이라는 표시가 들어가고요. 각주 넣은 자리에 각주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빈칸 띄운 자리에 V 표시가 되고, 엔터키 친 자리에 이렇게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 표가 있는 자리엔 이렇게 표라고 보여요.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고 나면 우리가 쓴 글씨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뒤로 밀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앞부분에 이런 글씨가 들어가서 그런 거지, 실제로 그래서 다시 이 조판부호를 보는 걸 해제를 해 볼게요. 해제하는 건 다시 컨트롤 G, C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서를 작성을 할 때 조금 전에처럼 조판부호가 나타나 있는 상태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 상태로 작성을 하셔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자, 물론 제출을 하실 때는 이 조판부호 빼고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번 회차에 들어갈 강의 부분 볼게요. 자, 이 부분 여기에 특수문자 넣는 거를 한번 제가 한 개를 지우고 특수문자 넣는 거 저랑 같이 해볼게요. 특수문자 넣는 단축키는 컨트롤 F10 키예요. 컨트롤 F10 눌러주시면 이렇게 문자표 입력이라고 하는 특수문자표 하나 열리고요. 이 시험에는 특수문자의 종류가 기호 1번, 기호 2번 여기에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기호 1번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여기 모양을 보셔서 내가 넣고자 하는 모양이 여기에 있으면 선택하고 넣기 눌러주시면 되고, 없으면 기호 2번에서 골라서 선택하시고 넣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은 1번 안에 있으니까 1번 그리고 다이아몬드 표시 넣고 넣기 눌렀어요. 자, 요거 하나 지우고 얘를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컨트롤 F10 눌렀잖아요. 자, 현재 특수문자는 바로 이전에 선택을 했었던 특수문자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컨트롤 F10 하고 그냥 엔터키 누르면 된다는 뜻이에요. 또 이렇게 고르고 넣기 이런 거 누르실 필요 없이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동그라미, 기역, 니은 이렇게 넣는 이 문제는 문단 번호 기능이라는 걸 이용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냥 뭐 특수문자를 이용해서 넣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문단 번호 모양 넣는 방법은 문단 번호 모양을 넣고자 하는 부분을 전부 다 블록으로 지정하셔서, 그리고 그대로 위에 서식 메뉴 안에 문단 번호 모양 단축키는 컨트롤 K, N이에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번호 모양의 종류가 있는 창이 하나 열리고요. 여기에서 여기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요 모양이 있는 걸 골라 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모양을 고를 때 여기 전체에 있는 모양 중에 이렇게 전체에 이렇게 쭉 있는 것 중에 저거와 똑같은 모양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한 개가 똑같은 거를 골라 주시거나, 아마 두 개 중에 하나는 대부분 있거나 혹은 뭐 거의 비슷한 거라도 있거나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체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것도 없고 비슷한 게 그나마 얘가 그나마 비슷해요. 가에 이거는 괄호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괄호가 없고 마침표가 있다는 거,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게 한 개라도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걸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시고 바로 아래쪽에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에 똑같으면 그냥 똑같은 거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설정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똑같지가 않으니까 똑같은 게 있을 리도 없고요.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 눌렀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1수준부터 7수준까지 써져 있는데 이 시험에는 1수준,
이수준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오고요. 이 수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문서 작성하다가 보면 번호 1번 쓰고 내용 쓰고 지금 써져 있는 것처럼 조금 더 들어가서 내용이 써져 있고 만약에 기억 니은 다음에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내용을 쓰고 다른 기호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3단계가 되겠죠. 지금 여기에는 1수준과 2수준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에 있는 1수준은 가, 나가 1수준이고요. 동그라미, 기억, 니은이 2수준이 되겠죠. 그래서요, 이제 1수준 모양부터 바꿔볼게요. 1수준 선택이 된 상태로 들어오는데 1수준 모양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되는 모양은 뒤에 있는 괄호가 없고요. 마침표가 있어요. 그래서 괄호 빼고 마침표로 바꿔주시고 이 아래쪽에 여기서 모양은 가나죠. 그래서 가나다를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 문제를 보시면 1수준은 왼쪽 여백 20포인트 그리고 오른쪽 정렬을 해라. 2수준은 30포인트 그리고 오른쪽 정렬을 해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거를 바로 여기서 지금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에 지금 1수준이니까 1수준은 20이었어요. 그리고 정렬은 오른쪽 정렬이죠.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1수준이 끝난 거고요. 2수준을 선택을 해서 뒤에 괄호가 없으니까 괄호를 지워주시고 이 번호의 모양은 동그라미 기억 니은이니까 똑같은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동그라미 기억 니은. 그리고 여백은 30, 정렬은 마찬가지로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1수준, 2수준을 각각 지정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1수준의 형태로 나오잖아요. 이제부터 2수준에 해당하는 걸 블럭으로 지정해서 2수준으로 내려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거가 2수준이죠. 2수준으로 내리는 건 일단 메뉴에 있는 거를 먼저 가서 볼게요. 서식 메뉴 여기 보시면 한 수준 감소라고 있죠. 한 수준 감소의 단축키는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 부분에 이 숫자 키가 따로 있잖아요. 전자 계산기처럼 생겨 있는 그 숫자 키 거기에 있는 더하기 표시를 눌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당연히 이 수준이 이렇게 바뀌고요. 이번에는 단축키로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블럭 지정하셔서 컨트롤 플러스 눌러주시면 바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끝난 거고요. 한 가지 아직 안 했네요. 여기에서 줄간격을 180%로 해라 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여기 요 부분이죠. 이렇게 블럭 지정하셔서 창을 좀 크게 해야 보이겠네요. 블럭 지정하시고 여기에 얘가 줄간격이에요. 이거를 클릭해서 180 엔터 치면 이제 요 사이사이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벌어지게 돼요. 요거 제목 하나 안 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이 부분 여기 보시면 이 앞에부터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둘 다 크죠. 글씨체와 글자의 크기 뭐 이런 걸 바꿔야 되니까요. 이 부분 해당하는 부분 전체 블럭 지정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이 한 줄 다 블럭 지정을 해서 18포인트 궁서체예요. 그래서 궁서체가 아니라 궁서예요. 궁서 클릭해서 18포인트 다시 아래쪽 것까지 하고 갈게요. 아래쪽 것도 궁서 18포인트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 이거를 음영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음영을 넣는 건 글자 모양 안에 들어있어요. 글자 모양은 단축키는 컨트롤 L인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글자 모양이라고 바로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셔서 여기 기본 안에 여기 음영 누르시고 음영 색깔 파랑색 여기 기본 색깔이 아니라서 다른 색 안에 있는 요게 파란색이죠. 기본색의 파랑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고
이제 이 부분 여기 뭐 해야 되느냐면 글자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꿔야 되죠. 눌러서 앞쪽에 바로 있으니까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설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자, 요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자, 이 부분에는 자, 여기 공서 18은 했으니까 기울임 강조점을 넣어야 되네요. 기울임까지 해야 되니까요. 자, 요 부분 이렇게 블럭 지정하셔서 기울임은 글자의 속성을 지정하는 거라서 요게 기울임이에요. 이 앞에서 다른 거 할 때 진하게 했었잖아요. 그 진하게 한 거 바로 옆에예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살짝 옆으로 기울어진 글자가 되고요. 지역별이라는 글자와 현황이라는 글자 위에 이렇게 체크 같은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도 3개가 있죠. 이렇게 3개. 이거를 이게 이렇게 따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따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번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능을 뭐라고 하느냐면 강조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지정하셔서 이것도 글자 모양 안에 들어 있어요. 글자 모양 Alt L 누르시고 강조점은 확장 탭 안에 여기 강조점이 요 위치에 있죠. 자, 누르시고 똑같은 모양을 고르시면 돼요. 위에 이렇게 V 표시하는 거니까 요 모양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샘플로 지금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대로 설정. 그럼 이제 여기는 끝났고요. 뒷부분에 있는 현황 지정해서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컨트롤 L 모양 고르시고 설정.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표 부분을 볼게요. 이 표를 지금 여기에 있는 모양처럼 이거를 바꾸기 전에 이 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물론 표 자체에 대한 작성하는 방법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건 앞에서 했으니까 이 문제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칸수와 줄수를 지정을 하고 표를 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 표는 4칸 6줄짜리 표예요. 그렇게 표를 그리고 나면 각각의 칸들이 다 똑같은 크기의 표가 하나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크기 같은 거 아무것도 조정하지 말고 그 안에 일단 내용을 다 쓰세요. 그 내용을 다 쓰면 이렇게 글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자리는 글씨가 이렇게 2줄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내용을 일단 다 쓰세요. 이렇게요. 다 쓰시고 이제 나머지 다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기 문제에 있는 것처럼 바꿔줄 거예요. 이거 전체 블럭 지정을 하셔서 내용이 전체가 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고 가운데 정렬은 여기에 있죠. 가운데 정렬 누르시면 전체가 다 가운데로 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은 이 4칸의 크기가 다 똑같아요. 하나, 둘, 셋, 4개가 똑같은데 자, 문제는 맨 앞에 있는 건 좀 좁고 두 번째 있는 게 제일 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칸의 크기를 이제 조절을 각각 서로 다르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번 문제에 있는 표를 만들 때 표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은 일단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블럭 지정하셔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방향 키를 조절을 한다 였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한 칸 F5 눌러서 블럭 지정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만약에 이걸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러면 이 표의 전체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전체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전체 크기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칸 블럭을 지정을 하셔서 요 선만 움직이면 돼요. 요 선만. 그래야 이 전체 크기가 변하지가 않아요. 요 해당하는 선만 움직여 주는 방법은 Alt 키예요. Al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 키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첫 번째 칸이 줄어드는 만큼 두 번째 칸이 넓어지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얘를 줄이는 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걸 줄이는 방법은 이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얘를 이렇게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넓혀주는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넓혀줘야 글자가 한 줄로 다 올라오겠죠. 아까 여기 기다란 이 글씨요.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맞추고 나면 아래쪽에 여기요. 여기와 여기가 두 칸, 원래 이렇게 선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선이 있었던 게 두 칸이 한 개로 합쳐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로 합쳐야 되는 부분을 블록으로 지정을 하시고 합치는 단축키는 M이에요. 그러면 두 개 지정해서 M 눌러주고 이것도 두 개 블록 지정해서 M 누르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합쳐지는데 그냥 잘 볼까요? 이제 다 합쳐지고 나면 얘도 한 줄로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한 줄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가 F5 하나 눌러서 Alt 눌러서 이렇게 조금 더 줄여주시면 되겠죠. 얘를 조금 더 줄일게요. 이렇게. 그러면 한 줄에 딱 맞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 크기가 다 된 거고요. 이제 다른 걸 하기 전에 여기 표에 해당하는 문제를 잠깐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표의 전체의 글꼴은 굴림체 10포인트. 일단 10포인트로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표 안에 들어져 있는 거 F5 3번 눌러서 전체 블록 지정하셔서 위에 폰트 선택하셔서 굴림 엔터. 그러면 굴림체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굴림체로 바꾸고 났더니 얘가 또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걸 다시 블록 지정하셔서 Alt 누르고 조금 더 이렇게 앞쪽에 걸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더 늘어날 테니까요. 이렇게 하셨으면 이번에는 이제 라인을 2개짜리로 바꾸는 부분, 이런 선들을 2개짜리로 바꿔야 되고 여기 세로선은 안 보이는 선이에요. 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는 부분을 볼게요. 다시 블럭 지정하셔서 테두리 선을 바꾸러 들어가는 단축키는 L이었었죠. L 눌러주시면 여기 들어오고요. 선 2개짜리로 위, 아래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설정. 그럼 이렇게 2개로 바뀌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하셔서 다시 L로 들어가셔서 2개, 이번에는 아래쪽 선 설정 눌러주시면 되죠. 그리고 F 한 번 더 눌러서 전체를 블럭 지정하신 상태에서, 물론 이거를 아까 2개짜리 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요걸 하시면 되는데 다시 L 누르고 들어가서 이번에는 좌우에,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 선이 없어요. 선 없음, 왼쪽 오른쪽,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깥쪽에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선이 지금 사라진 거 보이시죠? 자, 선이 있던 선을 안 보이는 선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바깥쪽에 클릭하면 그대로 이렇게 안 보이는 채로 보이는데 이 표 안을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빨간 선으로 보여요. 그래서 표를 그렸을 때 우리가 그걸 일부러 빨간색 점선으로 바꾸는 게 아닌 한 안에를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빨간색 점선은 안 보이는 선으로 바꿔놨다라는 뜻이에요. 그 위치를. 그리고 첫 번째 줄 다시 블럭으로 지정을 하셔서 문제를 조금 이렇게 보시면요. 자, 여기에 노란색으로 채울 때 그냥 노란색 한 가지, 그 솔리드라고 하죠. 그 노란색 한 가지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으로 채우는 거고요. 자, 유형은 수평. 자, 그라데이션으로 채울 때 시작 색깔은 흰색, 끝 색깔은 노란색으로 바꿔라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줄 블럭으로 지정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들어갈게요. 그리고 배경. 자, 여기까지 들어올 때 뭔가를 누르고 이렇게 꽤 여러 번 눌러서 들어온 것 같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우리가 원래 표 안에 색깔을 채울 때, 자, 우리가 원래 도형을 그리거나 할 때 색깔을 채울 때 갔었던 부분이 있었죠. 자, 여기 이거는 지금 표지만 도형을 그릴 때도 똑같이 이렇게 생긴 걸로 들어갔었잖아요. 이걸로 바로 눌러서 가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눌러서 보시면 현재 색깔만 보이고 그라데이션이 보이지가 않죠. 여기에서 다른 채우기.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그 위치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선택하시고 수평을 선택하시고 시작 색깔은 흰색으로 돼 있어요.
자, 끝 색깔을 노랑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다른 색, 그리고 여기 기본색에서 노란색,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노란 색깔로 들어가지게 돼요. 자, 이 표를 이렇게 하나만 블럭 지정하셔도 되고 전체를 블럭 지정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한번 넓혀 줄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키 한 번 누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넓혀 줬어요. 자, 그리고 맨 아래 있는 제목, 이거죠. 제목. 이 제목에 해당하는 문제는 여기 있어요. 도둠 24 진하게 장평 105 오른쪽 정렬. 뭐 되게 많죠, 뭐가.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글자 모양 안에 있는 거라서 Alt L 눌러서 글자 모양으로 갈게요. 여기 기본 탭에 도둠이고요. 24포인트. 장평은 105. 진하게. 그리고 설정 오른쪽 정렬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정렬까지. 그러면 이렇게 끝났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난 것 같지만 실제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뭐가 남았냐 하면 이게 남았죠. 자, 쪽번호 매기기 해당하는 페이지 번호 매기기가 있는데 이 번호는 현재 이제 우리가 지금 3페이지 작성하고 있잖아요. 이게 3페이지에 요 문제가 있어서 지금 3페이지 있는 채에서 그냥 번호 매기기를 넣어 주시면 돼요. 자, 문서 작성할 때 우리가 페이지 번호를 넣으면 자,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페이지부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번호가 써지잖아요. 물론 그 번호로 넣었을 땐 그렇게 써지고 뭐 다른 모양으로 넣으면 어쨌든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죠. 번호의 모양을 뭐 가나다라로 넣으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ABCD로 넣으면 ABCD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페이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1페이지, 2페이지에는 번호를 넣지 말고 3페이지에서 번호를 넣을 때 그거를 5번부터 시작해서 넣어라 예요. 현재 커서는 여기에 있어요. 이 제목 맨 아래쪽에 글자를 크게 바꾼 여기에 있는데 상관없이 그냥 지금 현재 이 위치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자, 번호 매기는 건 위에 쪽 메뉴 옆에 삼각형 버튼 눌러서 할게요. 누르시고 쪽 번호 매기기를 일단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열리고 이 번호의 모양이 어느 위치에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죠. 자, 번호 모양은 오른쪽 아래쪽에 들어가요. 선택하시고 번호의 모양이 숫자죠. 그런데 동그라미가 있는 숫자니까 눌러서 동그라미 1, 2, 3 시작 번호가 5번이죠. 줄표는 여기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그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요. 줄표가 없으니까 체크를 해제해야 되죠. 그럼 이 위치에 이런 모양으로 들어간다 예요. 넣기. 그러면 내려가서 보면 여기에 번호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3번이에요.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 건 5번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쪽 메뉴 옆에 삼각형 누르시고 이번에는 새 번호로 시작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새 번호는 5번부터 시작할 거예요. 5번. 그리고 넣기 눌러주시면 이 번호가 5로 바뀌어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 위쪽에 앞쪽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가 2페이지 더 올라가면 1페이지라고 써 있겠죠. 근데 이 번호는 표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페이지와 2페이지에는 표시되어져 있는 번호를 지워줘야 돼요. 1페이지에 올라오셔서 아무 위치에나 클릭을 하세요. 첫 번째 페이지에 오셔서 위에 쪽 메뉴 선택하시고 현재 쪽만 감추기 클릭하시면 무엇을 감출 건지를 물어보죠. 우리가 지금 뺄 것이 쪽 번호잖아요. 쪽 번호 선택하고 설정. 이번에는 2페이지로 내려가서 지금 보시면 1페이지에는 번호가 빠졌잖아요. 2페이지로 내려가 보면 2페이지는 여전히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2페이지 대략 이 위치쯤에 대략 클릭을 할게요. 같은 방법으로 현재 쪽만 감추기 선택 쪽 번호 설정.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도 번호가 빠져요.
이렇게 다 작성을 하시고 나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끝난 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을 누르시고 제출하고 내면은 되는 거죠. 작성을 한 거를 그러니까 답안지를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요거는 이 다음 회차에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